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연일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약세장이 포착된 가운데 그 안에서 거래대금이 어떠한 종목들 쪽으로 몰렸을지 거래대금 탑5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승률 탑5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화승코퍼레이션, 화승RNA 같은 화승그룹주들 일제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 화승코퍼레이션이 어제 29.75%로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2,115원을 기록했고요. 화승RNA도 16.41% 오른 4,54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화승그룹주들은 어제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급등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래로 크래프톤, 삼화전자,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도 올라와 있는데 우선 어제 개인주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크래프톤 쪽으로 거래대금이 무겁게 실리는 모습이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 10.61% 오른 19만 8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주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지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2023년 3분기 크래프톤의 매출액의 경우 4,503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893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1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16% 증가한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은 44% 증가한 수준으로 호실적을 거두면서 이렇게 거래대금도 많이 몰렸다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화전자가 10.5% 오른 4,0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10.09% 오른 4,53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콘텐츠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다는 점도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승그룹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살펴드렸다시피 화승코퍼레이션은 상한가, 화승RNA는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갑자기 급등해주기 시작했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다 몰렸던 그러한 그룹주입니다. 특별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파동에너지 극한재현 연구단이 메타 물질 적용 스텔스 물질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화승소재, 유체소음기 흡입제 메타 물질 적용 연구 노하우 이전 사실이 부각되면서 급등했습니다. 지난 3일 한국기계연구원 내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에서 메타물질 연구 성과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816억 원 넘는 예산을 지원받아 개발했던 이 파동에너지 제어 기술을 토대로 스텔스 물질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이날 공개한 물질은 레이더 탐지에 필요한 전파를 90% 흡수해서 이 전투기나 함정의 탐지율을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기술력을 부각받고 있는 화승그룹주들이 어제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관련 종목과 관련해서 삼화전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화전자가 10.5% 오른 4,05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삼화전자뿐만 아니라 어제는 히토류 관련 종목들, 페라이트라든지 희귀 광석물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장 초반에 급등을 했고 이후에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만 중국과 미국 간의 이슈가 워낙에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큰 모멘텀이 됐기 때문에 특징으로 잡아봤습니다. 중국이 히토류와 원유 그리고 철강석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히토류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된 건데요. 중국의 상무부는 전략물자인 히토류 금속 73종을 수출 보고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중국 정부가 히토류에 대한 수출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통제를 강화하자 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시장에 번지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중국은 미국의 대중 제재에 반격하는 일환으로 지난 7월에 갈륨과 게르마늄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흑연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 금지 품목에
히토류가 포함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어제 주가의 원동력으로 사용이 됐고요. 이 히토류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기자동차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필수 물질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현재 히토류 생산 세계 1위 국가라는 점을 봤을 때 히토류가 만약에 견제 무기로 사용될 경우에는 상당히 큰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전망 아래에 만약에 히토류가 무기화가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쪽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히토류를 비롯해서 희귀광속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약세장 시장 속에서도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아진엑스텍, 위메이드 플레이, 젠큐릭스, 그리고 이노테라피까지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인데요. 액토즈 소프트가 29.99% 상승한 1230원을 기록했고요.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다른 게임 종목들도 29.91% 상승한 11,640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아진엑스텍, 젠큐릭스, 그리고 이노테라피도 일제히 보시면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아진엑스텍이 29.92%, 젠큐릭스가 29.89%, 이노테라피가 27.86% 상승세를 드러냈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한 이슈 브리핑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떠한 이슈에 급등을 했는지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액토즈 소프트와 위메이드 플레이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는 1230원의 종가를 기록한 가운데 위메이드 플레이도 11,640원까지 올라갔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제 이 개인주들의 중심에는 호실적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호실적 영향에 급등해 주기 시작한 건데요. 위메이드는 지난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호실적을 거둔 것이 상당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연결 기준 3분기 매출 2,35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118% 증가한 것이고요. 영업이익은 454억 원, 순이익은 379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3분기 MMORPG 나이트크로우의 흥행과 함께 효자 게임으로 불리고 있는 미르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어제 일제히 급등한 가운데 위메이드 플레이가 그중에서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위메이드 그룹주들과 연관성이 깊죠. 이에 따라서 함께 탄력을 받았고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 위메이드와 함께 5년 동안 미르의 전설 2와 3 중국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는데요. 액토즈 소프트의 중국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계약 기간 5년 동안 총 5천억 원의 계약금을 수취하는 방식의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 라이선스 계약으로 소송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위메이드는 미르4와 미르M 중국 퍼블리싱 계약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위메이드 CEO는 판호와 관련해서도 결정권은 중국에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워낙에 오랫동안 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 이 게임들을 출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메이드 하면은 위믹스가 또 떠오르실 텐데요. 위믹스 블록체인 사업도 궁금하실 텐데 이 사업 확장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위메이드는 SK플래닛과 블록체인 및 플랫폼 시장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전략적 제휴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규모는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진엑스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진엑스텍도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 급등했는데요. 29.92%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산업용 로봇 납품을 개시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한 건데요. 삼성전자의 산업용 로봇 초도 납품을 올해부터 시작했고 향후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는 2021년 1월 로봇용 전장박스 납품을 시작으로 거래를 해왔고요. 올해부터는 이 로봇 완제품 세트를 납품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협력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도 함께 급등해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 종목으로는 이노테라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노테라피가 27.86% 강세를 기록하면서 9,5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노테라피는 대만 H2U와 함께 사업을 협력하는 것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사업 다각화 그리고 신성장 동력 확보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동사는 언론을 통해 대만 타이베이시의 5월에 이 투자 및 사업 협력 파트너십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요. 이번 계약으로 동사와 H2U는 기업과 개인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관리 제품,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H2U의 고객사는 폭스콘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샤넬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앞으로의 기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 건데요. 따라서 이노테라피 쪽으로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함께 급등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이렇게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일 급등했었던 크래프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1,893억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게임 업종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사라지고, 그거의 성장 모멘텀이 부재하는 모습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약세였던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크래프톤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다는 소식과 함께 전체 섹터가 상승하는 효과도 보여줬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안정적인 실적은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우호적인 수급 그리고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이런 안정적인 실적 성장은 종종업종 내에서 가장 좀 돋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계속해서 조금 주가가 디스카운트 됐었던 요인 중에 하나인 신작에 대한 부재에 대한 부분도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 종의 신작 게임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신작 모멘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른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황희수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죠. 크래프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가가 좀 떨어졌던 이유가 됐었던 신작 출시 모멘텀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입니다. 아모텍, ADM 코리아, 조선내화, 포스코 인터내셔널, 화승 RNA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아모텍과 ADM 코리아 그리고 화승 RNA는 스텔스 물질과 관련된 소식으로 어제 본장에 이어서 추가적인 강세를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두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화승 RNA 6%대 강세를 보인 만큼 잠시 뒤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조선내화는 포스코 그룹주와의 공급 계약 소식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국 전기차 업체와의 수주 소식에 이렇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부터 함께 짚어보시죠.
네, 어제 본장에서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이 레이저 탐지에 필요한 전파를 90%를 흡수를 해서 전투기나 함정의 탐지율을 줄여줄 수 있는 스텔스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이 물질을 개발하는데 정부의 예산이 816억 원이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이러한 물질이 사기가 아니냐 아니면 머나먼 기술이 아니냐 이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집념의 결과로 스텔스 물질을 개발을 했고요. 우리 군의 게임 체인저 역할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식과 함께 이런 세 종목들이 강하게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사실 화승 RNA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규장에서도 급증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었고 조금 전 수급 특징주에서도 살펴본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아모텍과 ADM 코리아는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세를 받았는데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아모텍의 경우에는 전자부품의 전자파 흡수와 자성 소재를 제작 판매하는 기업으로 스텔스 소재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을 받았고요. ADM 코리아는 지분 75%를 보유 중인 자회사 ADM 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과 공동으로 국책 과제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렇게 두 종목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장에서의 흐름까지 이 두 종목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2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을 들고 온 조선내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조선내와는 정규장에서 2.09% 하락하면서 19,68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9.76% 상승으로 21,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조선내와의 상한가 이유는 포스코와의 공급 계약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공시에 따르면 약 2천억 원 가량의 공급 계약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2%대 하락하면서 56,900원의 종가를 형성한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8.26% 강세로 61,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장마감 이후에 미국 완성차 업체로부터 전기차 감속기용 부품을 1조 원어치를 수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회사가 감속기 분야에서 이처럼 큰 규모의 공급 계약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번 공급 계약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종합 상사의 틀을 벗어나서 전기차 배터리 부품 사업에서의 영역을 글로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제너럴 모터스다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회사 당사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비밀 유지 조건에 따라서 회사 관계자는 고객사를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밝혔으니까요. 이러한 내용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파두, 코오롱 인더, 카페24, 메디톡스 그리고 대유에이텍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가장 상단에 있는 파두부터 메디톡스까지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조금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두부터 메디톡스까지 공시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파두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7%, 거의 100%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영업 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지속되었다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9.94% 하락하면서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밑으로 이름을 올린 코오롱 인더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6%, 영업이익은 56% 급감했습니다. 한편 카페24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소폭 감소를 했지만 영업 손실이 적자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4.61% 하락을 했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소폭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5% 급감을 하면서 4%대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끝으로는 대유에이텍이 이렇게 이름을 올리면서 4.47% 하락을 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된다라는 공시가 올라오면서 매도세가 몰렸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을 함께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코롱인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시간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그 자회사의 어떤 일회성 비용 또한 최근에 글로벌 전방 수요가 둔화되면서 주력 제품인 타이어 코드, 아라미드가 감익을 한 영향으로 3분기는 실적이 조금 슬로우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4분기는 컨센서스에 부합한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점, 또한 패션 사업부 같은 경우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이에 따른 매출 성장도 기대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부터는 점차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2024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라미드의 증설 그리고 타이어 코드 업황의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점, 또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해서 약간의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에서 화학업종 시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외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로는 코오롱 인더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외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로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나타낸 코오롱 인더를 짚어봤습니다. 3분기에는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4분기부터는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오롱 인더의 주가 흐름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수익률 진행시켜! 아싸!